네, 워크북 펼쳐볼래요? 오늘은 요거 강릉 가는 옛길 해서 이순원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요거 책의 겉표지를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 보면은 등장인물 나와 있죠. 이관모 선생님. 네, 요렇게 그림 선생님께서는 표현해 주셨어요. 자, 이제 여기 하나의 도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 경계선으로 인해 가지고 두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한 학생,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선생님이라고 느껴지는 요 분의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되는 그림인 것 같기도 해요. 요 두 학생이 지금 들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네요. 나무 장작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아이 쪽으로 몸을 비스듬히 기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의 배경, 내지는 이게 대관령 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느꼈지만 서울과 강릉, 그러니까 강릉에서 서울으로 넘어오는 하나의 고개예요. 근데 그런 이제 산골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자전거가 있다라는 것은 이 아이 집도 좀 풍족하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또한 출퇴근용으로 이렇게 자전거를 끌고 다니시면서 서로 마주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강릉 가는 옛길, 여러분들은 이제 강원도 쪽으로 여행을 갔다거나 그랬을 때 엄마 아빠가 운전을 하시면서 대관령 지금이야 뭐 쭉 고속도로화 돼가지고 그렇진 않았지만 옛날에는 굽이굽이 이런 길들을 갔어야 됐어요. 책을 읽으면서 혹시 느낀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의 감정들이 있었을까요? 네. 어땠어요? 재밌었는데. 네. 몇 년 전 이야기라고 살펴보면 될까요? 한 50여 년 전? 40여 년 전에 대한민국 사회라고 보면 돼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옛날 같긴. 네, 옛날 같기도 하죠. 네, 그래서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 또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한동안은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뭐 밀가루 같은 것도 주고 그래가지고 요 옥수수죽 같은 거를 써서 점심을 싸갖고 오지 못한 친구들한테는 그거를 제공하고 뭐 그랬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네, 따뜻한 선생님의 모습도 있지만 여기 얼핏 보여줬던 이관모 선생님의 그런 선생님의 모습들도 있긴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동인권 내지는 학생인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인권이 침해당한다거나 그리고 학생들도 자신의 인권이 어떻게 발휘가 돼야 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치매가 된다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예전에는 좀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네. 오늘은 바칼로레아식 그 독서 수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한번 경험을 해봤지만 논제 속에 자기 생각을 표현해보는 거예요. 독후감상문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어른의 의미가 무엇인지 크다. 뭐가 큰 걸까요?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네, 마음을 넓힌 것 같아요. 지난번에 너도 하늘 말라리야 기억나요? 네, 이금희 선생님 장편. 거기에서도 우리가 마음 부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오늘의 논제는 원고지 글쓰기인데요. 한 800자, 900자 정도고 서두 부분은 선생님이 준비한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선생님이 보여주질 않고 있는데 논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어른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오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나오시지만 크게 뭐 활약상이 있진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관모 선생님 그리고 여자 선생님이시죠. 김유선 선생님이 계세요. 두 선생님이 대비가 되는 거는 좀 느껴질 거예요. 그죠? 김유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으로서 그 다음에 또 불이익을 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당당하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신 반면에
이건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지도하는 그 반 아이들한테 평가의 잣대가 뭐였냐면 부의 잣대.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잘 사니? 막 이제 뭐 이러면서 또 그 다음에 또 아이의 그 온전한 실력보다는 자기의 입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상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두 어른의 대비가 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형제가 있는데 누구? 경주와 석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호랑 은호가 있죠. 두 형제도 대비가 되죠. 경제적으로도 대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뭐 생활하는 모습도 대비가 되고 경주와 석주 같은 경우에는 좀 넉넉한 그 당시에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제지공장 그래서 지물포라든지 전문적인 그런 업체 지금으로 치면 건설업체 비슷한 거죠. 그런 거에 자녀분이 그 이건무 선생님의 그 제자가 되는 거고 수호와 은호 같은 경우에는 좀 가난한 집안이지만 뭐 열심히 찬하게 하고 그리고 워낙 이제 글에 대한 거 글쓰기라든지 책 읽기도 좋아하기도 하고 아버님의 모습도 좀 대조가 되기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강릉 가는 옛길 해가지고 요 강릉 가는 옛길은 중등에서 몇 번 수업을 하긴 했지만 늘상 하면서도 이 글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은 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거를 서평 쓰기로 했어요. 책을 평가하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청소년들한테 영향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글쓰기였다면 오늘은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어른 더불어서 나 또한 사회적으로 큰 어른이 되기 위해서 청소년 시기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뭐 그런 거가 될 것 같아요. 자, 워크북에서 보면 진정한 큰 어른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나와 있죠. 수업을 하면서도 천천히 고민해 보세요. 자, 이제 10쪽 가보세요. 그림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세요. 네, 흑백 사진이고요. 이 당시 아이들 보면 앞에 죽그릇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나무 책상에 같이 붙어서 이렇게 있고 그랬었어요. 뭔가 열심히 먹고 있네. 자, 이제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구호양곡이라고 나와 있어요. 소미가 조금 컨디션이 그런 상태로 인해서 읽기는 우리 지우랑 선생님이랑 좀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걸로 할게요. 네. 지우 먼저 가볼까요? 구호양곡은? 구호양곡은 죄나 재는데요. 어려움을 처한 사람이나 빈민에게 정부에서 우상으로 주는 양곡을 뜻한다. 구호 산업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 공법 480호에 의한 후후 양곡과 정부 재정 등으로 마련을 하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양곡으로 구호식량을 제조하는 산업은 1972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에 대통령직에 오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거를 쭉 수립을 해요. 자, 그리고 한 70년대까지 우리는 이제 이렇게 미국의 원조를 받았던 그런 상황이에요. 1949년 서울시는 유엔 산하 국제 아동 구호 재단.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단이구나. 이거의 지원으로 초등학교에 분유가 뭔지 알아요? 아가들 분유, 그 다음에 콩, 우유 등을 급식하였다. 1953년 우리나라 이제 6.25 전쟁 끝날 때예요.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 그 다음에 미국경제협조처 등에서 4천만 파운드의胎児 분유가 지원되어 매일 150만 컵의 분유가 아동들에게 무상급식으로 제공이 되었어요. 1961년에는 결식아동, 즉 식사를 할 수 없는 아동, 점심을 좀 먹을 수 없는 이런 아동을 위한 쌀 모으기 운동도 했고요. 1963년에는 국조원조 구호기구에서 1년간 193만 명의 초등학교 아동 급식으로
5,800여만 파운드의 곡물을 지원받아 곡물로 만든 식빵을 초등학교에 배급할 수 있었다. 1966년부터는 배급 대상을 전체 초등학교 학생의 반수 이상인 280만 명으로 확대하였다. 이렇게 보면 한 70년, 한 50년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황이라면 지금 한 50년이 지난 지금은 어때요? 근 60년이 지난 지금은 무상급식.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중등까지는 의무교육. 이렇게 시스템이 바뀔 정도로 근 60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이 됐죠. 아이들한테 줄 게 없고 먹일 게 없어서 미국의 원조를 받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니세프 광고 보면 뭐라 그러죠? 예, 우리도 한때는 그 유니세프의 원조를 받았던 나라인데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니 유니세프를 통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자는 그런 그 광고 문구가 있잖아요. 공익 광고 문구가. 그치? 자, 이게 구호양곡의 의미이고요. 대관령 옛길 가볼게요. 이 대관령이라는 것은 강원도 강릉시 그 평창군 대관령 면을 잇는 백두대간의 대표 고개다. 그러면은 백두대간은 어디냐면 저기 북한에 있는 백두산이랑 지리산 그 끝자락까지 쭉 이어지는 산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산맥이라고 한다면 여러 산의 줄기라고 보면 돼요.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예로부터 강릉 사람에게 한양으로 나아가는 길이자 내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가 대관령. 굽이굽이 99굽이라 전해지는 험한 고갯길을 강릉의 선비들은 과거를 보러 오르내렸고 심사임당과 율곡 이이도 한양으로 향하여 이 길을 넘었다고 한다. 자, 이제 강릉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관광지가 오죽헌이에요. 아, 가는 봤어요? 강릉? 예, 오죽헌에 보면 이제 심사임당이랑 이율곡의 생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검은 대나무 죽이 쭉 쳐져 있고, 뭐 열심히 공부하셨던 선비의 모습, 그 다음에 학자의 그런 모습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 병자호란이라고 한다면 조선시대 때 그 청나라, 후금이 청나라가 되어서 우리 조선을 쳐들어왔을 때거든요. 병자호란 때 청군이 강릉의 주문지를 거쳐 이 길로 한양으로 진입하기도 했다. 강릉 단오제, 단오날 음력 5월 5일날 이때는 첫 제례가 대관령 산신갑과 국사 성황당에서 시작될 만큼 대관령 옛길은 강릉 사람들의 삶, 신앙, 역사 이런 것들이 깊이 맞닿아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실은 99개의 이런 구불구불한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하기가 녹록하지가 않고 날씨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그러면 눈길을 올라가야 된다거나 내려와야 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전만큼은 가진 않아요. 고속도로로 쭉 하지만 이런 길을 갔다 보면 아이고 정말 굽이굽이 깊은 산골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이 이랬구나 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자, 옆으로 가보세요. 요거의 공간적인 배경을 좀 따뜻하게 녹여낸 것 같아요. 그래서 구호양곡과 대관령 옛길. 자, 옆에는요 여러분들 교과 연계와 더불어서요 소제목 짓기랑 밑에 보기에 적절한 어휘를 넣어보세요. 요거는 한 5분 정도 주도록 할게요. 자, 시간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됐으면 말을 해주세요. 네. 한번 다 됐나요? 지금은 이제 3분 15초, 16초 지나갔네요. 네, 됐어요? 네, 멈춰보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요거 소제목은 어떻게 지었어요? 미안해요. 안 보여요. 뭐 도덕적인 사람의 모습 아니면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격자의 예,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설핏 이게 중학교 도덕교과서의 예시문인데요. 설핏 보면서 혹시 뭐 느낌 안 왔어요? 김만덕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랄라 유사푸자이 떠오르는 이미지나 독서 수업을 했을 때 경험이 없나요? 네, 김만덕은 그 제주도의 기녀였어요. 기생. 그런데 한동안 이제 그 저기가 안 된 거예요. 저 흉작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제주도 도민들이 다 굶어 죽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자기의 전 재산을 오빠한테 주고 뭐를 구입해 갖고 오라고 그러냐면 쌀을 구입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주도 도민들한테 다 나눠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파키스탄의 소녀 말랄라 유사푸자이 또한 어떤 거냐면 파키스탄의 이슬람 단체로 인해 가지고 어린 소녀들이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가 좀 그 아동 인권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하고 기고를 하고 방송 인터뷰를 한 거에 대해서 그 이슬람 단체가 말랄라 유사푸자이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총상을 받아가지고 귀 옆으로인가 총상이 지나가요. 그래서 말랄라 유사푸자이가 중등 정도는 아니고 초등 고학년인가? 중등 그 정도에 영국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됐고, 이제 다행히 목숨은 건지고, 그 다음에도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파키스탄의 여자 아이들에 대한 교육권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탄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결혼도 하시고 그랬어요. 이런 책들을 실은 한울에서는 다 다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중등 교과서에 뭐가 실려져 있어? 김만덕도 그 다음에 말랄라 유사푸자이도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배경 지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왔을 때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애쓰신 분이구나. 네, 이게 바로 독서적 배경인 거죠. 자, 이제 밑에는 가보세요. 차이와 차별에 대한 걸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빈칸은 뭐겠어요? 차이. 두 번째도 차이. 세 번째도 차이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모두 다 차별이에요. 자, 이것 또한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실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채워보세요. 이렇게 나와있지? 자, 다 됐어요? 네. 뭐야? 깜짝이야. 선생님은 지금 이게 하나도 동영상이 안 찍히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실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실력이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최근에 안경을 물론 안경은 계속 쓰기는 하는데, 안경을 쓰면 얘가 안 보여. 글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썼다, 벗었다. 귀찮아가지고. 글자 보는 게 더 우선이잖아, 선생님은. 그지? 그래서 어떨 때는 살짝 잘못 있는 것도 글자가 뭉개져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그 숫자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이 화면 속에. 근데 계속 동영상 녹화가 됐네요. 이 동영상 녹화가 쓸 수 있을지 못 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학년 수업 진행하면서 이렇게 해보려고요. 그래가지고 다 초점이에요. 위에는 난시와 근시를 잡아주는 거고 밑에는 돋보기식으로 해가지고 어질어질해서 잘 쓰질 않아서 이 안경사님께서 좀 자주 쓰셔야 되는데 이게 버릇이 안 돼가지고 잘 못 쓰겠네요. 지금도 쓰면 되게 어색해요. 자, 이제 다음 장 넘겨보세요. 워크북의 12, 13쪽을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인물의 관계 캐릭터 있지요. 자, 그리고 맥락을 잡아보는 현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현재로 갈 거예요. 얘들아, 몇 쪽이냐면 13쪽에 현재 02번부터 먼저 갈게요. 경주가 나한테 전화 와요. 왜 전화 오지?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이 친구 목소리도. 그러더니 이관무 선생님이 이런 거야. 예, 많은 이제 병원 생활하다가 돌아가셨어. 너 장례식장에 한번 안 올래? 그러다가 나는 안 가. 그랬어. 예, 이제 그러면서 뭐가 됐냐면 과거의 일들이 떠올랐던 거고, 여기 보면 그 워크북 속에서도 한가운데 누구 형아야. 수호는 굵직한 뭐라 그러지? 이걸 뭐라 그러죠? 나무 조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급식을 먹는 친구들은 장작을 가기로 했는데 형아는 가져가고요. 수호는 가져가기 싫어해요. 책 부통에 가방도 없어가지고 보자기에다 싸갖고 가잖아? 실은 은호가 이거를 가져가기 싫어했던 거는 청소를 자꾸만 시켜서 그래. 장작을 갖고 온 애들은 바닥을 지저분하게 한다 그러면서 얘네들만 청소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은호는 가져가기가 싫었던 거야.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2번 연속이니까 형아가 안 돼. 그럼 너가 형아 거 대신 네가 가져가. 그러니까 얘가 나를 주면 형이 뭘 못 먹냐면 죽을 못 먹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던 그때 그냥 그거 장작을 팼다가 그게 석주 눈에 띈 거예요. 자, 가운데는 과거 속에 누구냐면 수호와 은호한테는 아픈 추억들이거든요. 그걸 되새겨요. 자, 그리고 정말 이 소설의 백미라고 한다면 현재 08번이에요. 지난번에 아마 소미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소미야, 학교 졸업식을 하면서 네가 좀 불편했던 친구들이랑 쿨하게, 그죠? 이게 08번이 바로 그거예요. 이건모 선생님의 부고를 들었지만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 과거의 이런 생각들이 하루 정도 많이 떠올랐겠죠? 자, 그러면서 주인공은 가긴 가요. 서술자. 그치? 가잖아. 가면서 어떻게 해? 나는 이 선생님이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나에게는 너무나 좀 못된 선생님이었어. 그런데 석주나 경주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는 거 챙겨주고 글쓰기 대회 챙겨주고 얘네들한테서 이관무 선생님은 너무나 학창 시절에 잊지 못할 선생님이신 거야. 그래, 그때는 나한테 아픔을 주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선생님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용서, 그 다음에 나의 과거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석이 되면서, 자, 그러면서 장례식장을 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장례식장에 가면 무릎 꿇고 이관무 선생님한테 제를 올릴 것이고, 그 다음에 나랑 좀 감정이 껄끄러웠던 경주한테 내가 먼저 손 한번 내밀 것이고, 자,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마음의 정화, 용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술자인 수호 같은 경우에는 큰 어른에 속해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소설의 백미는 바로 다시 이런 모든 감정 속에서 차곡차곡 자기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08번이
백미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어디를 같이 할 거냐면요. 12쪽에 등장인물 내용 정리는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찬찬히 찾아보세요. 이해됐어요? 네. 네, 가봅시다. 김유선 선생님이 바로 나오네요. 내가 5학년 때 또 지금 내 동생 은호가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은 이 김유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된다 그러면 와 하고 막 되게 좋아라 하는 그런 선생님이세요. 김유선 선생님. 자, 이제 나 볼까요? 서술자인 나. 이수호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적 시점이겠죠. 자, 모두 싸갖고 오지 못할 정도로 집안 형편이 가난하냐면 도시락. 그러니까 얘네들은 구호양곡을 먹는 거잖아. 그걸 먹는 대신 구호양곡에 죽을 끓이려면은 나무 장작이 필요한 거야. 그거 하나씩을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자, 군 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글쓰기에 재능도 있어요. 지금은 이분이 뭐가 됐냐? 성인이 돼서 작가가 된 거예요. 작가가 된 상태에서 경주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처음에 바쁘다고. 그리고 동생은 뭐가 됐냐면 은호는 검사가 됐어. 검사요? 예, 그리고 석주와 경주 형제는 석주는 고만고만 먹고 살만하고 석주는 선생님이 돼. 자, 이제 은호예요. 동생이죠. 나의 동생 4학년 졸업식 때 우등상을 받아요. 원래는 이 우등상을 받지 못할 뻔했죠. 자, 그랬는데 아버지가 다른 건 다 참아요. 장작 사건은 선생님한테도 좀 쇼킹했어요. 이건모 선생님이 뭘 시키냐면 형제를 둘을 놓고 뭘 시키지? 뺨 때리기. 저럴 정도의 선생님이 계셨나? 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아빠가 다 감수해요. 왜? 내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등상을 못 받는 거는 아빠가 감수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누구보다도 다 점수도 좋고 좋은데 그 우등상을 반에 많이 기여한 아이들을 참고로 해서 3명 중에 1명을 뽑는다? 아, 이거는 울긋지 못한 건데. 그래서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을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자, 이제 밑에 보면은 우호적인 거는 파란색이 있고요. 대립은 빨간색이 있어요. 그죠? 자, 이제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등장인물 3명은 다 우호적이에요. 서로가 서로한테. 자, 밑에 3명이란 거는 굉장히 대립이 되네요. 자, 수호와 경주 볼까요? 한석주의 형이에요. 그리고 나랑 6학년 때 같은 반인 아이야. 6학년 때 반장이 돼요. 경주가. 자, 경주랑 이관모 선생님은 서로 관계가 좋아요. 자, 이관모 선생님 볼까? 내가 5학년 때 전근을 오신 분이에요. 다른 학교에서 이 학교로. 그리고 내 동생 은호 4학년 때 또 나의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5학년 때는 김유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었고 내 동생은 한 학년 밑에 4학년 때 이분이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요 분이 4학년 때 담임이 경주의 동생 석주 이렇거든요. 조우집, 조우공장, 그래서 종이, 재질을 만드는 뭐 그런 부잣집 아들이에요. 4학년 때 부반장이 됐고요. 나와 같은 글짓기 반에 들어가요. 근데 글짓기 반에 선생님으로서 이건모 선생님이 오거든요. 근데 이건모 선생님이 글짓기 반을 운영하셨을 것 같았으면 누구? 수호는 안 갔을 거야. 그래서 글짓기 사건도 있죠.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몇 쪽을 하냐면 그 내용 파악이 나와 있는 부분 있죠? 네, 그러면 옆에 등장인물 됐고요. 맥락을 잡아보는 데 있어가지고 현재, 과거, 현재,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만 얼른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13쪽에 03번서부터 08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는 한 20분 정도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네, 지금 스타트.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구정도 세고 뭐 가족분들끼리 나들이도 가고 오래간만에 친척분들 만나고 바쁠 거예요. 근데 마이클 셀던의 공정하다는 착각 요거 할 거거든요. 작년에는 10대를 위한 정의에 대해서 했고요. 뭐 요렇게 굉장히 많은 제목에 있어가지고 근데 뭐 솔직히 여기 잠깐 한번 볼까요? 읽어야 될 내용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철학적인 의미, 사회 문제적인 의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서 생각 그물로 어떤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마이클 셀던 샌델 그 하버드대 그 교수님의 책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어른분들 부모님들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나름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집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거를 해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의 작품이에요. 네. (2016년) 블랙시트에서 영국이 뭐 요걸 해가지고 지금 영국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EU를 탈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고 뭐 이런 정치 시사적인 것도 있고요. 사회 경제적인 거, 자유 뭐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한 챕터의 마지막 부분만 디테일하게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다음 주에도 읽어보길 바래요. 선생님도 요번 구정 연휴 때 이 책을 심도 있게 한번 읽어보려고 오늘 이제 잊지 말고 가져가려고 여기다 꺼내놨거든요. 음.
다 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지금 6분 정도 지났네요.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그거는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발표할 거예요.
쉽게 낫질 않나 봐. 독감이. 아이고, 컨디션 조절이. 자, 이제 한 11분이에요. 다 적었어요? 네, 가면서 얘기를 하고요. 아까도 우리가 하나의 제시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봤던 게 3분도 채 안 돼요. 근데 내용 파악이 됐죠. 자, 물론 이제 책을 읽고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선생님한테 듣기는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내용을 요거 02번서부터 08번까지 살펴보는데 12분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유튜브 몇 분 정도 좀 올라가 있어요? 선생님은 어저께 밤에 솔직히 히바비라는 유튜버 있죠? 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 하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났었거든요. 한 6시 반에 눈이 떠져가지고 선생님도 실은 약을 먹고 있어요. 약을 먹고 있는 게 면역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복용돼야 될 약을 먹어야 돼서 억지로 막 밥이나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약이 좀 약간 독해서. 근데 뭘 먹기도 싫고, 우유를 먹으면 괜히 속이 막 꾸룩꾸룩하고, 여기 오기 전에 뭐 화장실에서 대충 볼일을 봐야 될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먹긴 먹었어요. 먹으면서 뭘 볼까 했는데, 힙업을 보느라고 힙업 거를 거의 한 50분을 봤더라고요. 와, 간만에 일찍 일어나서 좀 꽃단장 좀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뭐야, 빨리빨리 머리 드라이하고, 막, 브리나케 실은 여기로 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3분 투자하니까 집중력, 12분 투자하니까 정확하게 내용 파악 됐잖아요. 그치? 우리는 짧은 그런 집중력을 키우거나 시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타 학원이나 어떤 도움을 받지 않으면 너무 많이 늘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시키려고 요거 시간을 재는 타이머, 이따 글쓰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선생님 수업 말미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또 보여드릴 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선포를 했어요. 뭘 선포를 했어요, 선생님? 네, 지금 현재 올해 초등학교 6학년 때서부터는 수능을 없앨 것이다 라는 게 그게 전반적인 분위기고, 선생님이 카톡 사진을 바꿨거든요. 뭘 선포했냐면 AI 시대에 맞서서 이제 우리는 독서 국가에 대한 전략을 세울 것이다. 그걸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유치원 때서부터 어떤 수업을 많이 할 것이다. 독서에 관한 수업을 많이 할 것이다. 그거에 대한 영상을 보여줄게요. 그래서 정말 이제 중학교나 그때 가서는 학교에서도 하는 그런 많은 평가의 방법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엄포도 아니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는 그런 독서에 대한 정략을 바꾸니까 잘 저기 하고요. 말했듯이 오늘 이게 바로 유럽식 독서 수업이에요. 책을 읽고 논제를 뽑고 아니면 제시된 논제에 대해서 책과 내용과 관련돼 있게 깊이 있게 글을 쓰는 거, 그걸 바칼로레아식 그 에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한 20년 전서부터 유럽에서는 많이 했었고 우리 한우리에서도 늘상 해왔던 방식 중에 하나예요. 네, 가봅시다. 한경주가 나에게 왜 전화했어요? 이건모 선생님의 부고.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싫다고 바쁘기도 하고 뭐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야, 이제 여기서는 이건모 선생님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뭐가 있냐면 관모 이렇게 얘기 나오죠. 자, 이제 밑에는 통합인문학 해가지고 과정 가볼게요. 이건모 선생님이 4학년 담임이 되는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관모가 그 석주한테 입김을 불어주고 학생의 실력보다 부를 따지는. 그랬었어요. 또요? 관모 선생님이 자전거를 항상 갖고 오면 아침에 올 때 출근할 때는 텅텅 비어요. 근데 퇴근할 때 되는 뭐가 많아요. 네, 석준에는 그 당시 여기서는 하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집을 봐주는, 집의 여러 가지 일을 봐주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집사, 가사도우미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그때는
이분들을 부르는 호칭이 그렇게 불렀으니까 뭐 머슴, 하인 뭐 이렇게 불렀으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뭔가 바리바리 싸갖고 가요. 그리고 누가 반장이 됐냐면 석주가 반장이 됐어요. 반장이 되면서 교실의 많은 부분들이 다 바뀌었죠. 커튼도 바뀌고 물주전도도 바뀌고 컵도. 근데 선생님 진짜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뭐 방석, 뭐 이런 테이블보 이런 거 다 누가 해줬냐면 학부모님이 해줬어요. 누구 학부모? 반장. 옛날엔 반장, 부반장 그랬고 지금 회장, 부회장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다 해줬어요. 여기 반 내에 있는 그 유리문 커튼서부터 그리고 또 이제 반 아이들이 필요한 거 그런 거 다 학부모님들이 해요. 학교 운동회다. 그럼 먹을 거 다. 간식까지. 그래서 조금 있는 집은 자녀분이 그 반장 부반장이 되면 그거를 해주고 또 하나의 뭐냐면 학부모 대표로도 막 회의에 참여하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도 알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은 반장 부반장이 돼도 너무 근심이 큰 거지. 그래서 뽑혀서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김유선 선생님처럼 아니요 저희는 커튼 필요 없어요. 커튼 필요 없고요. 아니요 제가 필요한 주전자나 이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지는 작년에 썼던 거 그대로 쓸게요. 이게 작년에 썼던 거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그냥 다 새 거로 바꿔 그랬던 거야. 근데 이관무 같은 선생님도 계셨지만 김유선 선생님 같은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네. 자 이제 04번이에요. 나가 글짓기반에 들어가기 싫었던 이유는 왜 그래? 지우야? 글짓기만 담임 선생님이 감독 선생님이 맞아요. 되었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사진이라는 주제로 그 동시 쓰기를 했는데 사진에서 그 김유선 선생님 봤을 때 아주 잘 쓸 것 같다고 했는데 감독 선생님 봤을 때 그 큰아버지가 뭐 공산당에게 끌려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냥 쓰라고 의도적으로 막 그거를 하나의 사상화로 바꾸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싸잡아서 글을 잘 쓰는 애들, 못 쓰는 애들 나누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또 실은 이 글짓기반에서 어떤 일이 터졌냐면 상을 받는 거. 그치 공정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김유수 선생님이 왜 얘가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막 대항을 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런 일들이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팩트. 예, 공정하지 못했던 심사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감정에 따라서 정말 많이 맞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이유 없이 그 선생님의 감정몰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타까운 아이는 07번의 수종이에요. 엄마의 미치광이. 자 이제 05번 각과 고호양국 때문에 나와 은호 이관모 선생님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은 어떤 거야? 장작. 그지? 장작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인 것 같아요. 장작 사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작을 하나를 갖고 왔는데 그거를 둘로 쪼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석주가 받고 이관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얘네들한테 너무나 치욕스러운 나라를 망친 새끼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의 뺨을 때리려고 했는데 형아는 어떻게 했지? 못 때렸어. 동생의 뺨을 때리질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화가 나니까 뺨은 이렇게 때리는 거야 하면서 그 수호의 뺨을 또 때리지만 수호는 흔들리지 않고 동생의 뺨을 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승자는 누구였냐면 실은 수호였어요. 이런 일까지 겪은 수호, 어린 시절에 이런 일까지 겪은 수호가 세월이 지나 어른이 됐을 때 그 선생님이 오랫동안 병치레를 했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깝다 꼭 갈래라는 말은 선뜻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한번 들여다보자 라고 했는데 아마도 나의 마음 처음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 거에 대해서 도시락을 싸갖고 오지 못했고 내가 옥수수죽을 먹어야 됐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옥수수죽도 있었지만요 꿀꿀이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미국 군인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죽처럼 끓여서 퍼주기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대요. 1950년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막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보다 더 가난하고 아시아에서는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를 그래도 정치인들, 교육가들
뭐 많은 사회 그 당시에도 고아원을 운영하셨던 분,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한테 먹을거리를 제공하셨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회가 돌아가고 있고 지금 현재도 선생님은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05번, 06번 가볼까요? 은혼에 반해서 은혼의 동생이에요. 우등상 사건이에요. 3명의 아이가 들어가요. 누가 있냐면 석주가 있고 은호가 있고 여자아이가 있거든요. 개순이라고. 근데 개순이는 점수가 좋을 때도 있고 뭐 100점 맞을 때도 있고 그렇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누구보다는 석주보다는 항상 잘 봤어요. 근데 우등상을 3명 모두 다 못 주고 1명만 줄 텐데 너희들이 결정해라. 근데 이름을 적어봐. 누가 우등상을 받아야 될런지. 근데 너희들 생각해봐라. 우리 반에 딱 제일 우리 반에 지대한 공헌을 많이 한 친구가 누구냐? 그 친구를 이름을 써.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석주가 반도 다 꾸며주고 그러니까 석주를. 그래서 그 은호가 형한테 형아 되게 이상하다. 나는 100점을 안 만져본 적이 없고 내가 제일 점수가 좋은데 선생님이 그렇게 한대. 대신 우리한테 공책 2권인가? 그거는 준대. 이 말을 아버지가 듣게 된 거죠.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가요. 자, 이제 그러면서 07번 볼게요. 수종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가출하게 된 이유에서 여기 등장인물 중에 수종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어머님이 수종이 어머님이 미쳤어. 정신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신병자 미친 사람 취급을 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그거를 얘기를 하고 떠들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수종 입장에서는 그런 게 오픈된 게 딱히 좋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 집 가정사정에 대해서 비관을 하고 이 친구가 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학교를 나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집을 가출해요. 그래서 그 말미에 책 말미에 얘가 뭐라 그러냐면 수호라는 사람이 자 여기 맨 마지막 한번 볼래요? 맨 마지막 한번 보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어보려고 한번 해봤어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죠. 얘들아, 보자. 146쪽 가볼까요? 이거 또한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146쪽. 그때도 네가 참 잘 썼다. 글쓰기를. 네가 지금 소설가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왠지 네가 이 다음에 그런 걸 할 것 같더라. 대본안이 그렇게 보이는 거지. 난 6학년 땐 글짓기 반에도 안 들어갔는데 뭐. 그때 나는 무슨 반에 들어갔는데? 그때 니는 무슨 반에 들어갔는데? 만들기 반에 들어가서 우리 은호 옆에서 차륵 반죽해주고 그랬지 뭐. 그때 은호가 나보다 더 잘 만들었거든. 은호는 지금 어디에 있는데? 아직도 강릉에 있나? 아니다. 작년 가을에 서울로 옮겼다. 아이고 그래도 출세했어. 응? 우리 동네에서 검사 나리가 다 나오고 말이지. 에이 은호야말로 어릴 때부터 검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 걔한테도 그런 부석이 있었나? 네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린이날인가 시내 강릉 동명극장에 갔던 거 생각나나? 그래 5원씩 내고 30리를 걸어서 그게 나하고 은호가 처음 본 영화인데 제목이 검사와 여선생이었어. 김윤선 선생님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다. 자 147쪽 보세요. 걔 그거 보고 와서부터 검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검사가 되겠다고 꿈꿨다. 상황도 좀 비슷한 데가 있었잖아. 김유선 선생님하고 은호하고. 그때 영화 보는 값도 은호권 그 선생님이 내주고 우리 어머니가 돈을 안 주니까. 그럼 그때 영화 잘 봤네. 은호야말로. 그 영화 봤다고 검사가 된 건 아니겠지만 어릴 때 감동이라는 게 커서 알게 모르게 좌우하는 게 있잖아. 김유선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데 모르겠다. 은호한테 물으면 알지. 그분이야말로 참 선생님이시다. 우리 어릴 때도 그랬고 내가 은호한테 가끔 그런다. 네가 검사된 건 그 선생님 공이 반이고 아버지 공이 반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참 무서운 데가 있다. 배우지 못한 양반이지만 경우가 바르셨지. 너 아버지야. 관무 공도 적지 않을 거다. 어릴 때부터 저런 어른은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컸으니까. 그러니까 김유선 선생님도 한번 보고 싶네. 네가 대학 교수 된 거 보면 좋아하실 거다.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에 한번 그런 자리 만들까? 좋지. 우리 저녁길인데 차 너무 세게 밟지 마라. 괜찮다. 그래도 10년 무사고다. 그런데 경주 동생도 선생한다면서? 그래. 이 친구는 경주가 아니라 다른 친구, 형네인가 그런 친구야. 그러니까 형네는 이제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 몇 년 전 내가 지방신문에 연재 소설을 쓸 때 걔도 거기에 가끔 글을 썼다. 그 글 속에 관모 얘기도 하고, 관모 얘기? 그렇잖아. 나나 은호가 김유선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듯 석주 입장에서 보면 관모가 그렇게 생각할 테고 그때 그 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이건 누가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스승으로 둔다는 건 그것 자체로 순수하고 아름답다는 생각 말이야. 그래, 그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른 아침 어린 제자와 스승이 제 방에서 서로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만나는 풍경을 생각해봐라. 그간 과정이 어쨌든 왜 비장하지 않고 애틋하지 않겠는지. 그런 제자가 스승은 한없이 안타깝고 또 그런 스승한테 제자는 한없이 기대고 싶은 마음이고 단지 그 사이에 나하고 은호가 끼었다는 거지. 풍경 자체로는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관모가 가는 마지막 길에도 그런 유대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거 한번 써봐라. 그래, 담담하게 쓸 수 있다면 그런데 쓴다 해도 왠지 담담하게 썼을 것 같지는 않다. 어릴 때 일을 생각하면 상처 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면서 커서 우리 모두 참 순수했었는데. 좋다. 이렇게 대관령 넘으니까 어릴 때 늘 저 큰 대관령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그래, 바다 건너는 안 궁금해도 말이지. 왜냐면 강릉 쪽에는 바다가 항상 보이잖아. 동해바다. 넘어보니까 네 눈엔 뭐가 있더냐? 에이, 거기도 똑같은 세상이 있더라. 어떤 세상이? 큰 세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도 작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세상이. 이 큰 영뿐만 아니라 많이는 안 살지만 우리가 살아온 세월 넘어도 그렇고 애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러게 말이지. 운전 조심해라. 9분길.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그래도 대관령 넣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모든 게 다 있게 되고. 그래, 우리한텐 여기가 큰 세상이니까. 그래, 이보다 더 큰 세상도 없을 거다. 오던 길을 되돌아갈 듯 크게 굽어 들어가는 내리막길을 돌며 자동차 불빛이 저 많지 앞에 있는 길 옆 표지판을 비추었다. 강릉 16km. 그러면 개강은 샛길로 4km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였다. 참으로 먼 길을 돌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자란 큰 세상으로 가고 있었다. 서울을 출발할 때와는 달리 이제 산을 마저 내려가면 관모의 영정 앞에도 조금은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을 것 같았고 경주의 손도 내가 먼저 내밀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정이도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소식 듣고 왔으면 좋겠다. 이젠 다 잊고 내려오기 잘했지? 그래, 얼른 가자. 그래, 얼른 하고 소설은 끝이 나요. 됐을까요? 네, 그래서 수정이가 학교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관모 선생님이 수정이 엄마의 정신병. 자, 그럼 08번 가보세요. 강릉으로 향하면서 과거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떻게 변했는지. 자, 용서의 마음이랄까요? 다 이해됐어요? 있었던 일이 다 용서하고 추억이라고 생각. 그렇지. 자, 네,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다음 장 14쪽 가보세요. 됐어요? 의사소통이에요. 자, 보자. 밑에 네 컷이 있거든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과만 얘기를 해볼게요. 네 가지 행동을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 만약 나는 이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메모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예요. 제 얘기는 아이들 작품을 가지고 하는 심사일수록 공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김유선 선생님이 글짓기예요. 그래서 말대가리, 이거 관모 선생님이에요. 말대가리가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라 소리를 질러도 김유선 선생님 역시 지지 않고 또박또박 같이 맞서서 싸우고 있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누구지? 관모 선생님이 내세운 아이들이 다 1, 2, 3등은 됐어요. 하지만 뭐는 안 했냐면 호명은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좀 뭐냐면 상은 줬지만 그 과정 중에 아이들이 쓴 글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는 내리지 못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짝짝꿍이 누구였냐면 교감 선생님이었거든요.
석주 엄마가 이렇게 잘하니까 석주한테 뭔가 상을 하나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글짓기 상이었어요. 자, 이제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날 나는 글짓기 반에서 동시짓기를 끝낸 다음